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도 급등했다. 유동성 축소가 나올 것인가? 달러 금리의 반응과 증시 전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고점을 찍고 바닥으로 추락할 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중에 뿌려진 돈을 기반으로 경제가 바닥을 다지게 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뿌리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게 됩니다. 즉, 수도꼭지를 잠그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 언제 하냐, 연말에 하는 거냐, 내년에 하는 거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 할 때가 아니다. 혹시나 테이퍼링을 한다면 그 전에 충분히 신호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니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4월 초에 발표된 3월 고용지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용드리면서 지금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맞지만 고용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고용이 정상화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4월 9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때 전년 동기 대비 4.2%나 상승하면서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면서 달러와 국채금리가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죠. 즉,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진짜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경제지표 좋긴 좋아. 하지만 경제지표에 실질적인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테이퍼링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4월 2일 미국의 서프라이즈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달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하는 빨간색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미국의 서프라이즈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이번에도 역시 둘 다 양봉이 나왔었죠. 즉,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4월 13일 저녁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그 당일 달러는 90이 아래로 뚝 떨어졌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6%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기 전에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4월, 5월, 6월 이때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 4월, 5월에는 4% 이상 증가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지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월 13일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만 2개 뽑아왔습니다. 미국 3월 물가 상승률 2.6%, 월가 예상 웃돌았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0.6% 상승,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면 물가가 엄청 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입찰 이슈가 많다. 그래서 국채 입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온 게 아니냐.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저녁 9시 전후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달러가 뚝 떨어지고 10년물 금리도 뚝 떨어지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덜 올랐다. 그게 아니면 예상했던 만큼 올랐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이고 아래쪽은 전년 동월 대비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입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는 2.5%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2.6% 상승이 나왔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 상승이었는데 0.3%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약간 웃돈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상승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걱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예상치보다 0.1% 이 정도 더 오른 거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미국 장 마감 시간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성장주로 분류되는 테슬라는 8%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역시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상치를 충족한 물가 지수 덕분에 경기 민감주보다 미국의 성장주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최근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은 전체 공개로 올려드렸으니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의 코스피는 40에서 50도 사이에 상승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30도 이 정도의 상승폭은 나올 수 있으니 각자의 물량을 굳건히 들고 가시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게시판을 통해서 저는 꾸준히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 박스피를 그리고 있지만 코스피 3070포인트 아래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위주로 꾸준히 모아가시라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전일 미국장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한다, V자 반등한다 이건 아닐 거라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 매입 비율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힘든 상황이고 몇 주 후에는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역송금 이슈도 있습니다. 기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돌아온 기업 배당 시즌, 환율 상승, 경상수지 적자주의. 4월 16일 삼성전자에 대규모 배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게 될 배당금이 약 7.7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에 재투자하진 않습니다. 즉 배당금을 원화로 받으면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오겠죠.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의 투심이 위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에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늘 4월달 증시는 약간 흔들렸던 적이 많고요. 그리고 역송금은 경상수지로 잡히기 때문에 2019년 4월, 2020년 4월 이때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죠. 일단 사람들이 경상수지 적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반적인 견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안타 증권의 레포트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 한국의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은 주요 품목과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 흐름은 한국 입장에서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 10년물 금리, 한국의 수출 금액, 코스피 지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해 드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나친 물가 상승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은 물건값이 비싸니까 이제 그만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주도 섹터 위주로 느긋하게 홀딩하는 구간이라 봅니다. 이런 저의 관점은 실시간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